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판사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난 8.15 집회 때문입니다. 자, 보수 성향의 단체가 8.15 집회를 서울시청이 못하게 하자, 이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이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박형순 판사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기에 발끈해서 판사 이름을 따서 가칭 박형순법을 만들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자, 지금 판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은 마치 판사들을 자기들의 부하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요즘 인사 때문에 전부 다 경기가 그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정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판사들은 말을 합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글, 자, 상당히 예리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현직 부장판사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장의 이름을 딴 입법 발의에 대해서 위헌적 입법 시도이자 판사 겁죽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 여기에 대한 현직 판사의 분노를 담았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한 데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이 법원에도 있다며 이같이 명명한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의 희생양을 찾고 싶은 범여권은 집요하게 이 집회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파편은 판사기가 뛰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 판사의 정당한 판결에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판결 요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만방자한 입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주인공입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법률의 미운 판사 이름 붙이기 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고나 전염병 발생 시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찾는데 애를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혹시 전 정권이 사고와 전염병 등으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말은 세월호 같은 그런 대형 사고 때 흔들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판사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온갖 무서운 말들을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콕하며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도 정부가 국민에게 단호히 대처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공권력을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 제공자도 자꾸 늘어난다. 처음에는 신천지교회, 대구 경북 시민으로 출발해서 이태원 클럽 등을 거쳐 광화문 집회, 특정 교회, 급기야 특정 교회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겁을 주기보다는 손을 내밀고 함께 노력하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비판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김 판사는 이른바 박형순 검지법,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도 금지하고 있는데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집회 허가를 받도록 한 박형순 검지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김 부장 판사는 이처럼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을 왜 발의했을까 고민해봤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요즘 흔한 말로 억으로 끌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입법을 통해 법원을 견제하려는 의도 또한 헌법 질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의심은 무리하게 판사 이름을 넣어 위헌적인 입법을 시도함으로써 판사 겁주기를 시도한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판사가 이런 입법 시도를 통해 위축되고 불편해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결코 잘하셨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재명, 김경수, 조국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여론재판을 하려는 듯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 김 부장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원의 법관에 대한 비판 중 등장하는 판사 새끼라는 말입니다. 판세. 이 판세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나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판세라는 소리를 듣지 말자고 호소하는 글을 쓴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개 XX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국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힘든 용어 사용이다. 판세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모양이다. 자, 품격, 인품, 품성 모두 다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판사를 국회의원이 판세라고 합니까?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례적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해당 처분이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가 행정부 재판장 2년을 하면서 신청된 집행정지를 기각한 경우가 별로 없다. 오히려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된 10건 중 기각되거나 각하된 8건이 이례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반기가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8월 17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소비진자 쿠폰을 나눠줄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법원이 그와 달리 코로나 확산을 예측해 사람들의 행동을 묶어두길 바라는 것은 법관의 예지력을 과실한 것이다. 아, 이거 아주 통쾌합니다. 자기들은 말이야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소비인자 쿠폰까지 나눠줘 놓고 8월 14일에 이 판결에 대해서 니들 이거 코로나 확산 크게 될 건데 왜 미리 모르고 이렇게 판결을 했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자기들은 왜 예지력이 없습니까? 아주 통쾌한 지적입니다. 자, 김 판사는 법관들에 대해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적어도 행정법원의 법관들에게는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입법 시도는 중단하는 게 맞다. 법률에 미운 판사 이름 더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참 힘들 텐데 김태규 판사 용기를 내셨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